울산광역시 삼산동 같은 경우만 해도 중소형 숙박시설이 100개 이상 포진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도 굉장히 많고 공급도 굉장히 많은 전형적인 메이저급 상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의 목표 매출은 약 8천만 원 정도로 초기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요. 좀 모범적인 개발 사례로 참고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지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더유식의 이한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의미한 중소형 숙박시설 개발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이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울산이라는 지역 내에서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는, 한마디로 고속철도역,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등의 어떤 교통 허브 역할을 함과 동시에 유흥, 관광, 그리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모두 모여있는 그런 핵심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광역시권역 급지로만 가게 되더라도 관광 수요를 받아내는 기능, 그리고 비즈니스 수요를 받아내는 기능, 로컬 인구들이 모이는 기능 하는 도시의 기능들이 상권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울산광역시는 굉장히 특이한 게 남구 삼산동에서 달동으로 이어지는 이 대로변을 따라서 철저히 그 기능이 압축이 돼 있는 그런 도시 개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라는 지역 내에서 삼산동 상권은 굉장히 중요한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를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은 어떤 층이에요, 주로? 젊은 친구들이 술 한잔 하러 올 때, 약속을 잡아서 놀러 나올 때도 삼산동으로 나오고요. 비즈니스 출장객들이 하루 묵을 곳을 찾을 때도 대체로 삼산동으로 나오게 되고, 관광객들이 하루 묵을 그런 숙소를 잡을 때도 삼산동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다채로운 수요층들이 버무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경쟁도 되게 치열하겠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항상 이 상권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되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상권일수록 경쟁이 치열한 법이거든요. 이 울산광역시 삼산동 같은 경우만 해도 중소형 숙박시설이 100개 이상 포진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상권에 중소형 숙박시설이 100개 이상 포진해 있는 상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마디로 수요도 굉장히 많고 공급도 굉장히 많은 전형적인 메이저급 상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타스야 료칸으로 지금 개발이 된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상권에 대해 좀 해부를 할 때 인근에 있는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중소형 숙박시설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잡고 영업을 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쪽에서 영업이 잘 되는 숙박시설들을 좀 뜯어보면 전부 다 모던한 컨셉, 조식당이 있거나 부대시설을 개발을 해놓은 컨셉, 네, 이렇게 마치 좀 관광호텔의 면모를 따라하려는 그런 포지션의 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에서 개발 전략을 초기에 수립할 때부터 저는 이런 모던한 컨셉의 숙박시설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들과 이 비슷한 컨셉으로 경쟁을 했을 때 내가 좀 얻게 된 수익성이나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타스야 료칸 호텔이라는 이 동양풍의 컨셉 혹은 수공간이 가미된 형태로 말 그대로 객실 공간 자체를 좀 차별화하기로 초기 개발 전략을 수립했던 것이죠. 대략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으니까 제가 이 호텔 내부를 보고 이런저런 사항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어진 지 얼마나 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전형적인 낡은 모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였고요. 객실 수는 30개 정도 되는 그런 전형적인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객실 수가 30개라고 하셨는데 주차장은 생각보다 작네요. 이 물건의 좀 매입 검토 초기 단계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매매가가 굉장히 좀 저렴했습니다. 현저히 저렴한 평당가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만큼 이 필로티 주차장에 자주식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라거나 지하 혹은 1층에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가, 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반면에 객실 수가 충분하고 매매가 대비했을 때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좀 압도적으로 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객실을 통합해서 크게 조정 욕조를 만들어 놓고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시그니처 룸도 중요하지만 그 시그니처 룸의 바로 아래 포지션을 담당하는 그런 준 히어로급의 룸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타입은 이 웰니스 룸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2인 정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정도 규격의 조적 욕조를 배치해 놨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 수공간과 저희 침실 공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2명 정도의 커플 고객이 왔을 때 최상의 투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룸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초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 객실 수가 30개 초반으로 보통 객실 통합을 통해서 시그니처 룸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객실 수로 봤을 때는 객실 통합을 하게 되면 한 객실씩 꼭 손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좀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한 그런 설계 전략을 수립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전혀 통합을 한 객실이 없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숙박시설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온라인상으로 정말 첫눈에 후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그니처 룸을 하나 정도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타스야 료칸 호텔에서도 객실 통합을 하나 정도 진행을 했고요. 한 4인 정도 투숙 가능한 형태의 다인실 시그니처 룸을 하나 구축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좀 이런 형태 저희 히어로 룸들을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입 동선부터 와우 포인트가 배치가 돼 있죠. 3인 이상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정도 규격의 조정 욕조, 그리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혹은 다이닝까지 즐길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까지 확보를 해놨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 건식 사우나 공간까지 안쪽으로 안배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공간과 저희 침실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형태예요. 침실 공간으로 넘어오시면 다다미를 밟으실 수 있게끔 좀 충분히 동선 안배를 해놨고요. 4인이 머물 수 있는 베드 공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되게 넓긴 하다. 보통 이 히어로룸이라고 한다면 4인 정도 머물 수 있는 다인실의 규격을 가지면서 저렇게 진입할 때부터 와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마케팅 포인트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매뉴얼에 정말 충실하게 설계가 된 그런 객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6월 달에 오픈을 하셨다고 했는데 매출은 좀 괜찮은? 지금 굉장히 견조한 초반 매출 흐름을 그리고 있고요. 6월 말에 오픈을 해서 지금 영상을 7월 초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의 예상 매출로 보자면 전체 우리가 목표한 매출의 90% 정도 구간엔 도달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초기 2달 정도는 매출이 생각한 정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매출에 거의 근접한 형태의 매출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정도로 견조한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0객실이면은 이상적인 매출은 얼마 정도예요? 30객실 정도의 중소형 숙박시설 하드웨어로 낼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효율을 한 1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긴 해요. 물론 서울 종로의 핵심지다, 아니면은 정말 내로라 하는 상권이다 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표준적으로는 객실 하나당 월에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울산 삼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중소형 숙박시설 개발 포인트 중에 하나로는 연중 평균 매출이 꾸준한 상권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객실 하나당 매출이 250만 원 이상은 낼 걸로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좀 우량한 상권 구조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 현장의 목표 매출은 약 8천만 원 정도로 초기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요. 항상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너무 무리해서 목표치를 잡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추정한 매출 목표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중소형 숙박시설에서 가장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많은 회전율을 담당하고 있는 스탠다드 객실입니다. 스탠다드 객실을 어떻게 설계하냐가 사실은 객단가나 매출의 하방을 범위를 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가이드가 되거든요. 이쪽도 보시면 저희 미타스야 료칸 호텔이라는 그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객실 모듈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주로 움직이는 동선에는 다다미 배치를 안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다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밟을 때 느낌이 푹신하기 때문에 투숙객들한테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지만 감가가 비교적 빨리 된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 동선은 이렇게 데코 타일로 바닥면을 조성해 놓고 이 침실 쪽으로 가는 동선을 한번 구분해 줌으로써 좀 더 관리의 용이성을 제고한 형태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객실 자체가 좀 좌식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중소형 숙박시설 개발을 할 때 이 스탠다드룸급의 객실들은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침실 공간을 좌식으로 하냐 입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딱 입장할 때 느껴지는 공간감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넓지 않은 객실을 좁아 보이지 않게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브랜드를 집어넣는 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브랜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당연히 시공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유식에서는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을 이미 만들어 놨고 전략적으로 브랜드 배치를 하고 있지만 브랜드별로 시공 단가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가 첫째로는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해당 상권의 특성을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선이 그어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나 반대로 어떤 마감재를 쓸 수 있는지, 어디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상권 구조를 좀 면밀히 봐야 됩니다. 모던한 컨셉, 정말 깔끔한 컨셉으로 경쟁을 했을 때 승산이 있는 상권인지, 혹은 내가 오늘 와 있는 이 미타스야 료칸 호텔처럼 좀 동양적인 무드를 한 스푼 얹어서 인근에 위치한 업장들이랑 좀 차별성을 줘야 되는 포지션인지, 그런 기준들로 인해서 좀 최종적인 브랜드 혹은 시공 단가 이런 부분이 결정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타스야 료칸 호텔이라는 브랜드는 저희 시공 단가로만 봤을 때는 비교적 중저가형 그런 시공 모듈에 해당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 단가 대비해서 차별화된 컨셉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브랜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상권에 배치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시공 금액을 저희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썼다는 그런 업장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좀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 강도가 심한 상권일 때 좀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 매입가액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 보여드린 이 사업지 같은 경우는 토지 평당 2,500만 원 수준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솔루션을 드렸던 그런 현장이에요. 사실은 단순히 금액으로 얘기하면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이 울산광역시 삼산동 같은 경우는 인근의 숙박시설 거래 사례를 볼 때 평당 5천만 원까지 가 있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객실 정도 되는 중간급 이상 규모의 중소형 숙박시설을 20억 초반대로 좀 매입을 컨설팅 해드릴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사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부담해야 되는 금융비용,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자체가 애초에 좀 적은 형태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숙박시설을 개발할 때는 입지나 여러 가지 면을 막론하고서라도 좀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 규모적으로 그러하고요. 둘째로는 좀 건물의 설비나 시설 상태를 따질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모범적인 개발 사례로 참고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지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평소에 인사드리던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대전 지역이 아닌 좀 울산이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저희 더유식이 중소형 숙박시설을 개발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좀 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더유식은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기존에 보셨던 대전 지역 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부산, 저희 대구, 그리고 광주광역시 등등 그런 주요 거점 도시들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그런 숙박시설 개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유의미하고 유익한 그런 숙박시설 개발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혹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더유식의 이한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